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배열 관련된 문제 2개 문제 드렸는데 그 2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배열 개념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배열을 여러분들이 선언을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열 객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이 넘버스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거는 50, 15, 20, 25 요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마치 여러분들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new int 5라고 쓴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각각의 이제 넘버스에 0번째에다가 5를 넣고 그 다음에 1번째에다가 10 넣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배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를 시켜도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객체가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체를 만들게 되면 객체 안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객체하고 그 다음에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소 리모컨이 만들어진다 했죠. 그죠? 그러면 그 리모컨이 여기에 들어간다, 즉 연결된다. 그래서 넘버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참조 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뭘 참조한다? 객체의 주소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수를 참조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클래스라고 제가 이해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클래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깊게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열을 배워봤고 문제를 드렸는데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지금 배열의 합과 평균을 구현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요 녀석의 합을 구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반복문 돌려가지고 합 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여러분들 구현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요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배열을 순회해서 출력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폼은 int i는 0이라 쓰고 i는 어디까지? 넘버스의 length까지라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죠? i 뿔뿔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스의 i번째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내가 해당 배열에 있는 값을 순회를 해가지고 출력하는 게 뭐하다? 가능하다. 자, 근데 이제 배열을 순회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도 있고 어떻게 한다? 향상된 포문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상된 포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포문 그 다음에 let 넘버라 쓸까요? let이 아니죠. 다른 언어랑 헷갈렸어요. 자, 인트라 쓴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 쓴다? 바로 넘버스 이렇게 써줄 수 있다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넘버라고 출력을 할 수는 있지만 합을 구할 때는 이 녀석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엄청나게 애매한 건 아닌데 여기다가 결국에는 이 넘버스라는 값을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합을 구한다고 하면 합을 담을 수 있는 sum이라는 변수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했죠? sum은 sum 플러스 뭐 하면 된다? 바로 넘버스의 i번째를 더하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축적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sum이라 해볼게요. 여기다가 sum 플러스 sum 이렇게. 자, 그러면 향상된 포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향상된 포문도 비슷합니다. 그냥 sum 변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뭐 하면 된다? sum에다가 넘버 값을 계속 뭐 하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똑같은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합을 구하던 이런 식으로 합을 구하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구하시면 사실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하던 자 75 나오고 이렇게 구해도 75가 나오죠. 그럼 저는 그냥 향상된 폼을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배열을 순회를 한 다음에 sum 변수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값을 넣어주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의 합을 구한 거네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배열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해요? 이 합에다가 합을 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바로 배열의 길이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누기 넘버스에 뭐 하면 된다? length다. 이게 끝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합과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평균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수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적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그 모든 성적을 다 더한 다음에 그 성적을 여러분들 과목수로 나누죠. 시험분 과목수로.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과 평균을 구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수를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를 비교해야 된다 했을 때 어떻게 수를 이제 비교할 수 있냐? 일단은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반복문 돌려서 int i는 0, 그 다음에 i는 넘버스의 랭스 i 뿔뿔. 자, 그 다음에 넘버스를 출력을 하면 어떻게 출력해요? i 번째 출력하면 실행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순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대값은 35고 최소값은 7이기 때문에 35랑 7이 나오면 되는 건데, 자, 저는 여기다가 변수를 만들 겁니다. max라는 max 넘버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라 해줄 거냐면 그냥 아무 값이나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넘버스에 0이라고 넣을 거예요. 왜냐면 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초기화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min 넘버라 할게요. min 넘버. 얘도 마찬가지로 아무 값이나 일단 초기화. 그러니까 즉 이 min 넘버랑 max 넘버랑 min 넘버에다가 넘버스 0번째 값을 넣어준 거는 그냥 단순히 값을 초기화 시켜주기 위해 넣은 거지, 요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min 넘버에다가 0을 넣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 min 넘버 구할 때 값이 0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아무 값이나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초기화 작업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반복문을 돌렸잖아요. 그러면 반복문을 돌렸을 때 얘가 맥스 넘버가 어떤 특정한 값이라 했을 때, 지금 20이라 했을 때, 그러면 얘는 값을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뭐 0번째 값과 1번째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0번째 값도 비교하는 거죠. 이 수가 초기화된 수가 0번째 값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만약에 이 넘버스라는 요 녀석이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넘버스라는 넘버라는 맥스 넘버라는 값에 뭘 넣어준다? 0번째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코드로 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넘버스의 i번째가 어떤 수보다 크다? 맥스 넘버보다 크다. 그러면 맥스 넘버는 결국에는 이제 아무 값이나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비교하는 와중에 이 녀석보다 이 녀석이 더 커요. 그러면 어쨌든 이 녀석이 큰 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max라는 넘버에다가 뭘 넣어준다? 넘버스의 i번째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변수의 값을 수합하는, 여러분들 변수 기초 문제 배울 때 했던 거죠. 그죠?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교체하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는 0번째부터 5번째까지 값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최초에 한 번에 0번째 비교하면 얘는 뭐죠? 20이란 말이에요. 20. 그쵸? 그러면 20보다 20은 크다. 왜냐면 지금 넘버스 0번째에다가 우리가 20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20은 20보다 크다 했을 때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그죠? 같은데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기 때문에 요거는 거짓이니까 맥스 넘버는 20으로 뭐가 되겠어요? 일단 킵해두겠죠. 킵. 그쵸? 자, 킵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1번째 값이 들어옵니다. 1번째 값이 10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10이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또 마찬가지로 10은 20보다 크다. 거짓이죠.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넘어가겠죠. 20이라는 값이 계속 보존됩니다. 그 다음에 35라는 값이 들어왔네요. 그럼 35는 20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맥스 넘버라는 변수에 뭘 집어넣는다? 바로 35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35가 제일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라는 값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 출력을 했을 때 출력하면 어떻게 나온다? 바로 35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min 넘버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min 넘버도 제가 넘버스가 아니라 min 넘버에다가 그냥 아무 값이나 넣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수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민넘버는 최소값은 이게 끝이에요. 만약 자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볼까요? 자 0번째예요. 자 20은 20보다 작다, 그죠? 그런데 작지 않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 값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0은 20보다 작다, 맞는 말이네요. 그럼 x 넘버에 뭐 들어가요? 10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5 당연히 통과될 테고 30 들어오고 30도 통과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10이라는 값이 있다가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7은 10보다 작다, 맞는 말이네요, 그죠? 그러면 맥스 넘버에 뭐 들어간다? 바로 7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돼서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실행해보면 7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보면 맥스 넘버로 돼 있죠? 이거 민 넘버로 바꿔줘야죠. 이것도 민 넘버. 지금 제가 맥스 넘버라고 비교했잖아요. 이거 민 넘버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작은 것들이 값이 교체되면서 실행하면 어떻게 나와요? 자 보이죠? 민 넘버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는데 알고리즘의 난이도가 여러분들 기초 알고리즘 난이도가 요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프로그래머스 레벨 0 수준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